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긴축 부담 이어지면서 대부분 다 좀 부진했죠. 중국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급등한 수준은 아니었고, 딱 지표를 봐도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국채 금리 지금 5주가 연속 올라가고 있죠. 금리 올라가면서 긴축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그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역시 물가입니다. 지금 물가가 지표를 보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부 다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던 추세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물가가 안 잡혔네. 그러면 긴축을 되게 오래 하겠네. 그러면은 경기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나빠지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월에 나왔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좀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을 준 결정적인 이유는 주거비용하고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자체도 그렇고 주거비용도 지금 부담이 되잖아요. 보시면 CPI 내에서 주거비용 비중이 갑자기 확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월세 냈다가 다음 달 내리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2개월 또는 2년 이렇게 계약이 되니까.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개선 조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진로우 렌트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임대 비용을 수치로 보여준 건데 이미 이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CPI는 왜 안 빠지냐? 여기에 따른 시차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왜 시차가 발생하냐면 이 렌트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월세 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자가라고 내 집이라면 내 집인데 이걸 월세로 만약에 환산하면 얼마 정도 지출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내 집이면 그거에 대해서 낮아졌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렌트비가 충분히 낮아진 다음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그 뒤에야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2월, 4월 그때부터 이제 그 임대료 재계약 계약 비용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아마 4월 정도, 3월, 4월 그 정도 되면 아마 수치가 실제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봄 전후 되면 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숫자로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CPI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문제인데 임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더 낮아지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임금은 지금 구간이 피크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반대로 임금이 떨어지는 게 그게 쉽냐, 그러니까 좀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들별로 이제 좀 맞섭니다. 예를 들어서 옐런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그 무시무시한 발언을 일삼는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의견이 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엇갈려요. 그래서 엇갈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증시가 반응하기에는 뚝 떨어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확 올라가기도 그렇고 지금 자체는 혼란스러운 구간이다. 근데 이제 봄 정도 지나가면서 CPI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즈음 돼서는 좀 시장이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1220원 정도에서부터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결과 어떤 게 초래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주봉이거든요. 그런데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은 이제 다르죠. 예, 지금 원화 차트로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이 양봉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미 깨졌어요. 달러 차트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악한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320원 정도가 피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즈음에 환율 정점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 정점이 나온다라면 이제 괜찮고 안 그렇다면 2350 이하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중요한 걸 2470 정도가 되게 버거운 위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래쪽에서는 2350이 또 되게 중요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 이제 좀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대번 에너지 정도 근데 대번 에너지는 그 전주에 폭락했던 종목이라
뭐 폭락 후 반등이니까 뭐 엄청난 호재가 있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어렵고 그냥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록히드 마틴만 그냥 강보합 정도 됐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금융주조차도 플러스가 안 났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주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그다음에 조선 이런 거는 중동 수주, 예, 뭐 이런 어떤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만 조금 플러스가 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하락을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다 그랬고, 코스닥은 사실 지난주에 지수는 괜찮았지만 이제 종목들별로는 다 고전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엔터주 일부, 뭐 이런 쪽에서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못난이 주식들 대표적인 게 이제 BH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고점 대비 되게 많이 하락했던 종목군들 일부 정도만 이제 반등한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이제 부진한,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문제는 수급인데 8주 연속, 그러니까 1월부터 매주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매수가 쪽쪽쪽 줄더니 지난주는 급기야 이제 매도로까지 바뀌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보면 우리하고 대만은 좀 매도하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매도. 근데 외국인들이 또 매도한 게 IT 반도체는 또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는 팔고 하이닉스는 샀거든요. 그것도 규모도 삼성전자 매도도 한 200억 되나? 그러니까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도 전환이라기보다는 매수가 위축된 상황, 환율 때문에 매수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로 다시 들어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신뢰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그 IBK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제가 인용을 하면 미국에서 이 CPI가 피크를 치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제 판단은 작년에 그 달러 인덱스가 피크를 친 시점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 CPI에 대한 어떤 신뢰도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매수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주고, 아, 이거 물가는 일시적이어서 1월에 좀 튄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네, 보면 이제 외국인 매수하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되게 좀 경로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앞서서 매수가 붙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1월 수출을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거의 3분의 2,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수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살아나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중국 수출이 안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하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 양회가 있죠. 그래서 양회 전후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1월에 일시적으로 튄 게 맞냐,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거고, 다음에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되는 게 분명하냐,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지금 지금 매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매도가 되게 위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 바꾸면 매도가 늘어나 버리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반 정도 담게 되는데 이게 하나 단계로 바뀌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환율 3,220원에서의 피크, 다음에 이제 중국 양회 전후에서의 어떤 반전, 이런 조건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점검해 보면 미국의 채권금리, 달러 상승 두 가지 다 우리 증시에는 부담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금리가 이번 주에 좀 주춤하고, 달러 인덱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정도에서 피크 맞고 내려오고, 요 조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양회 효과가 반전할 수 있는 일정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다음 주 돼야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뭐 CPI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래서 중국 양회가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8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는, 지금 확대된다는 얘기는 이번 주 1조 원 넘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번 주 이제 하루는 휴장이니까 하루 평균 2천억 이상의 매도가 연이어 나오면 뭐 2,350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후반에 못난이 주식들을 반등할까? 이 못난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BH, 이녹스 첨단 소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후반 되면 ADR이 바닥권, 그러니까 과매도권으로 내려오게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주 전에는 반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DR이 높아서 상승 종목 수가 좀 줄어드는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쭉쭉 상승 종목이 많아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되게 안 좋아졌죠. 근데 지금은 주초는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주 후반 넘어가서 그 다음 주 되면 일단 ADR 상으로는 과매도 신호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날 수 있어서 최근에 강했던 뭐 2차 전지니 뭐 AI니 이런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주초에 좀 종목들을 좀 추려나갈 필요, 많이 눌려있는데 이제 수급이 바뀌네 싶은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주 후반에는 좀 그런 종목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로 바로 진입하니까 제가 좀 최근 2014년 이후에 3월의 통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월하고 3월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코스피 놓고 그랬더니 이제 3월이 최근에 9년 동안 중에서 7년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2월에 올라가면 3월에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상승한 상태로 넘어가면 다 올라가. 공교롭게도 올해 지금 2월은 현재 제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2월에 하락한 상태로 넘어가면 세 번 중에서 하락한 세 번 중에서 이게 세 번의 샘플이잖아요. 한 번 올라가고 두 번은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는 이제 3월의 증시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이제 2월에 올라간 상태로 넘어가면 조금 더 확실하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뭐 요것도 있는데 이거 뭐 이제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이니까 뭐 요건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진행되는 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고릴라 리서치 통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거에 쭉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통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통계가 100%라는 통계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략 세우는데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매일 올려드리는 뭐 증권사 보고서라든가 또 가입하시면 저희가 기업 분석 보고서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의 특징,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보고서 하나,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의 이런 것들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잘들 안 보시는 왜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서 매일 좀 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가입 안내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들 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꼭 해주셔야 알고리즘 노출이 많이 되니까 좀 좋아요는 꼭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